안녕하세요. 자, 13번 2차 부등식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문제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에 대해서, 부등식에는 당연히 해가 존재하겠죠. 근데 이게 고등학교부터는 부등식을 실제로 해에 표현이 나와 있을 때 해를 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어느 일정 이상 난이도의 문제들은 해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해의 개념에 대해서 문제풀이 진행하는데, 지금 여 2차 부등식 여러분들이 뭐 인수분해를 해서 해를 구하는 방법 배워서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해를 구하는 게 아니죠. 해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해가 단 한 개 존재할 때, 아니면 해가 항상 성립한다든지, 아니면 해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가 단 한 개 존재하는 경우, 크게 이제 세 가지가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고, 여기처럼 해가 한 개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해가 특수한 경우인데, 이 해가 특수한 경우는 실제적으로 부등식의 해를 구하진 않고 이 특수한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로 푸는데, 거의 대부분 판별식 D를 이용해서 풉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생각한다고 치면은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하죠. 그래프 모양이라고 하면 x제곱의 개수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건데, 자, 여 2차식을 함수로 판단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면은,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식을 만약 여 2차식을 내가 만약 fx라고 했을 때, 지금 여 2차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fx는 일단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이 2차 함수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로 위로 볼로 이렇게 그래프 두 가지가 있을 건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예를 들면은 x축이 있을 때 fx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렸을 때, 아니면 fx 아래로 볼록을 이렇게 그렸을 때, 아니면은 두 점 만나게끔 그릴 때, 아니면은 위로 볼록인 경우로 그렸을 때, 안 만나게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그렸을 때,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게 그렸을 때, 이렇게 모두 6가지의 경우 정도는 나눠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각각 fx를 2차 함수 그래프 모형으로 해석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지금 문제 써져 있는 경우는 이 fx가 0보다 어떠냐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근데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자, 한번 봐볼게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죠.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0은 x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x축에 닿거나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우는 없습니다. 두 번째, x축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은 없지만 x축과 닿는 부분이 한 군데 있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축보다 작거나 같은 데는 여기 사이 부분이 될 거고, 자, 네 번째 경우 같은 거는 이 2차식의 모든 그래프의 영역 부분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0 닿고 작거나 같으니까 얘도 모든 부분이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좌우만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2차식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게 어떻게 됐었냐면은, 해가 어떤 식으로 만족하냐면 단 한 개 존재한다고 써 있었죠. 그러면 해가 단 하나 존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이 두 번째 경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를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이 2차 부등식은 일단 최고차의 개수 아래로 볼록이기 때문에 이 최고차의 개수 a는 0보다 커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판별식 d는, 여러분들 판별식 d는 알고 있죠?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0과 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고,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 이차함수 같은 거 그래프는 지금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판별식 d는 0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을 때는 여 2차 부등식이 해가 단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는 최고차항의 개수, 2차식의 최고차항의 개수, x의 개수가 양수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 2차식을 판별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 d는 0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 써져 있는 게 실제로 보면 3x제곱 마이너스 u, 그런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x 그런 다음에 플러스 9 ab 그 다음에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써 있는데 지금 선생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최고차의 개수 양수로 잡혀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건은 붙일 수가 없네요. 일단 양수로 재있는 건 만족을 하니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건 판별식 D는 일단 0이 나온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일단 여러분들은 판별식에 대해서 어떤 친구들은 그냥 판별식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는 알고 있을 거고 어떤 학생들은 이제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도 알고 있을 건데 일단은 짝수 공식 말고 일반적인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 b, c 보면은 당연히 ax 제곱 bx 플러스 c 이렇게 식을 끊어서 볼 줄 알아야죠.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c를 써볼게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c는 36, 그 다음에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까지 붙여야겠죠. 그래야 개수 앞에 있는 것도 제곱을 했고 뒤에 가로도 제곱하고 자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c a는 3이고 그 다음에 c는 9니까 마이너스 4ac를 쓰면은 마이너스 108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런 다음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옆 판별식이 뭐가 나와야냐? 0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일단은 36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6으로 나누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그런 다음에 36으로 나눴을 때 3이 남죠. 그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막히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막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일단 이 완전제곱식을 한번 풀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전개하면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그런 다음에 2배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A, B, B, C, CA가 두 개씩 있는데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3배로 A, B, B, C, CA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A, B, B, C, CA 부분을 좀 정리해서 계산한다고 치면 2배씩 있고 얘는 마이너스 3배씩이니까 얘와 얘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면 A, B, B, C, CA가 마이너스 값으로 한 번씩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A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써주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다시 여거든 0이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 식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을 좀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식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라색을 쓰고 싶어요. 나는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선생님이 복습 겸 한번 옛날 식을 한번 정리해서 잠깐 좌측에 좀 써볼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곱셈공식을 배울 때 어마어마하게 긴 식이 하나가 있죠. 자, 바로 그 식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괄호 열고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 공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옛날에 어떻게 정리했냐면 지금 이 부분을 선생님이 이제 2배씩 있다고 해볼게요. 자, 만약 2개씩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2개씩. 이 값을 선생님이 2배씩 했을 때 a제곱도 2번, b제곱도 2번, c제곱도 2번, ab도 2번, bc도 2번, ca도 2번. 자, a제곱 2번, 그 다음에 b제곱 2번, 그 다음에 c제곱도 2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도 2번, 그 다음에 마이너스 bc 2번, 마이너스 ca 2번. 자, 이렇게 2배씩 있다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이거를 잘 짝지으면 완전제곱이 완성이 되는데 자, a제곱 한 번과 b제곱 한 번. 그러면 그리고 나서 여기 남는 부분 마이너스 ab. 이렇게 짝을 지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a 마이너스 b의 완전제곱이 완성이 될 거예요. 또 나머지 부분 보면
자, b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2bc. 그러면 이 부분을 또 이용하면은 하나의 또 색깔은 b-c라는 완전제곱이 나오고, 지금 남는 부분을 보면 a제곱, c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ca 두 번 남아있죠. 그러면 얘는 다시 c-a의 완전제곱. 그래서 이 세 개 완전제곱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값은 선생님이 처음에 뭘 했냐면 2배를 키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값은 다시 이거를 반으로 줄여야겠죠. 그럼 원래 식과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식은 정리하면 2분의 1 괄호 열고 중괄호 그 다음에 a-b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운 부분을 잠깐 복습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문제풀이 이어서 돌아오면 지금 여기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정리한 것처럼 보면 다시 2분의 1 a-b 제곱 플러스 b-c 제곱 그런 다음에 플러스 c-a의 제곱은 0이라고 다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중요한 거예요. 자동으로 떠올라 합니다. 이 식을 보면 바꿀 줄 알아야 돼요. 항상.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0이 나온단 말이죠. 0이. 그러면은 지금 0이 나왔을 때 지금 이거는 곱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2분의 1 부분과 중괄호 부분의 곱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0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반드시 0이 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a-b 제곱 플러스 b-c 제곱 그런 다음에 c-a의 제곱 이 중괄호 안에 있었던 부분 각각의 세 제곱의 합이 0이 나와야겠죠. 근데 일단은 제곱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각각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0 이상의 세 개 값이 더해졌을 때 0이 나오려면 어떤 경우에 만족을 하냐면 이 각각의 완전 제곱이 모두 0이어야 합니다. 하나라도 0보다 큰 값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값의 표현이 안 나오기 때문에 0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완전 제곱이 그냥 다 모두 0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a-b가 0이려면 a와 b는 같아야 하고 b-c가 0이려면 b하고 c는 또 같아야 하고 c-a가 0이려면 c하고 a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모두 정리하게 되면 결국 a와 b, c 모두 같다라는 하나의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문제에서 풀으라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문제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뭐라고 써 있어요? a분의 6b, b분의 6c, c분의 6a 이렇게 써 있는데 자, a분의 6b 되어 있는데 이 b 부분을 뭐라고 쓸 수 있어? 지금 a, b, c는 모두 같기 때문에 이 b 부분을 a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b분의 6c라고 나와 있지만 알파벳이 다르지만 c 역시 동일하게 분모처럼 b라고 바꿔서 쓸 수 있고 ABC는 모두 동일하니까요. 그런 다음에 c분의 6a가 나와 있는데 a도 분모와 맞춰서 a 대신에 c로 바꿔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모두 약분돼서 6 더하기 6 더하기 6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18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